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0일 목요일 저녁 8시 56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은 이제 조금 시장이 고금리 우려를 점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런 거 없이 잘 상승 마감했으니까 당분간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거는 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 이번 주 중요한 거 다 끝났거든요. 이제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눈에 띄는 중요한 이벤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밤에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긴 있는데 어젯밤 국채 입찰이 잘 마감됐으니까 이것도 아마 잘 마감되겠죠. 그렇다면 사실상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예정된 이벤트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도 이번 주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사실상 이제 긴장 완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8월 초까지 그냥 이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딱히 하여튼 이번 주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은 당장 시장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시장은 계속해서 강한 힘으로 계속해서 강한 힘을 뽐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일단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FOMC 의사록과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잘못 일으키면은 시장이 고금리 우려를 의식할 수 있는 어떤 고금리 우려를 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했으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하여튼 FOMC 의사록에서 7월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위원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장이 이거를 좀 어떤 금리 인하 완화, 금리 인하 기대를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지금은 하여튼 엔비디아, 나스닥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만만치 않게 많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 나스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랠리 중에 상승 탄력 둔화된 겁니다. 어젯밤 다시 5일선 위를 안착했죠. 5일선을 안착했으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인 거고, 일봉상에서 보면은 23,065 정도 됩니다. 요 자리가 지금 이제 단기 저항입니다. 단기 저항인데 아마 조만간 돌파될 것 같고, 그 자리가 돌파 한착 되면은 레벨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 레벨업. 단기 레벨업 되면은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신고가 랠리 중이라서 상승 목표치를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있는데 이런 추세선까지를 일단 목표치로 보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 목표치는 한 2에서 3% 정도 열려 있습니다. 목표치 한 2에서 3%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다. 숫자만 다를 뿐이지 S&P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추종하는 ETF 같은 것들 좀 보면은 어젯밤에도 신나게 떨어졌죠. 어젯밤 변동성 3.3% 하락했습니다. 그죠? 예, 잘 떨어지고 있고 미국 증시에 딱히 지금 위험한 신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강하게 잘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파른 상승에는 엔비디아의 상승이 껴있죠. 엔비디아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하고 레벨업을 해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고 한 상승의 목표치는 한 4에서 5% 정도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어젯밤에 좀 완화적인 그런 FOMC 의사록 덕분에 시장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단 상승하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타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어젯밤에 국채 입찰이 삐끗해가지고 얘가 아래쪽으로 내리 꽂았으면은 의사록 핑계로 해서 얘가 아래쪽으로 내다 꽂았으면은 정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 양봉이 나온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제가 줄 그어놓은 데 있죠. 이 자리는 빨리빨리 돌파 한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 선 밑에 있어요. 여기는 이 선, 여기가 어떤 마디 가격인데 여기 아래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바닥 확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닥을 아직도 확인 중인 구간인 겁니다. 여기 이 자리 밑에 있으면요. 여기 밑에 있으면 그나마 이 자리 위로 올라오면 바닥 확인은 된 거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올 생각이 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까지 여기를 돌파 한착하지 못했죠.
어쨌든 중요한 자리에서 어젯밤 양봉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좀 희망적이긴 하나, 여전히 채권이 힘을 써서 본격적으로 좀 위로 올라오는 걸, 이런 걸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 한숨 돌리긴 했으나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언제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굉장히 혼조한 이런 구간 안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요. 뭐 일단 한 고비를 살짝 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를 돌파 한창할 수 있으려나 잘 보자고요. 지금 뭐 제가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단지 한 위기, 한 고비를 좀 넘겼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안하나 겨우 한 고비 그냥 넘겼다, 또 잘못될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달러 강세 좀 진행 중이죠, 그죠? 달러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5일선 계속해서 못 넘고 있죠. 몇 거래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뭐 7거래일 이 정도 계속해서 이 유로화가 힘이 없다, 달러가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좀 잠깐만 보자면은, 잠깐만요, 이 자꾸 오타가 나네요. 달러 인덱스를 좀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달러 인덱스 차트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중요한 그 저항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중인데, 조금 어쨌든 좀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려는 힘이 있긴 있죠. 달러가 반등을 하고 있다. 달러가 반등을 한다는 거는 원자재와 뭐 신흥국 증시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달러가 계속해서 약한 구간입니다. 달러가 살짝, 이건 바닥 확인 중인 거지, 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일단 가고 있는 흐름 자체는 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요. 아직까지는요. 지금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잠깐 반등 올라오는 겁니다. 아직 여기서 추세적인 전환 이런 거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단서가 좀 없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구리값도 지금 이제 중요한, 이번에 급등하면서 답답한 저항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걸쳤기 때문에 상승이 둔화가 되어 가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재들이 조금 이제 좀 그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은 상승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좀 보자면은, 한국 증시는 뭐 역시 별 상관없나 봐요. 그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건 뭐건 뭐 그냥 요즘 하여튼 한국 증시는 뭐 물론 어젯밤 미국이 올랐으니까 한국이 올랐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국은 요즘에 그냥 뭐 미국이 하락하나 미국이 상승하나 그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좀 더 필요하고요. 그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421이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421을 2거래일간 여기서 돌파 한착 했고, 오늘은 탄력적인 상승하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그 콜옵션이 조금 재미가 좀 없어질 수 있어요. 콜옵션이 콜옵션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움직이다가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이 구간에서 안 움직이다가 급발진을 하게 되면은 옵션의 수익률이, 콜옵션이 좀 살이 많이 찔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구간에서 많이 움직여버리면은 이건 뭐 콜옵션은 그냥 별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변동성에 관련된 그런 측면을 투자하실 때 살짝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고, 어쨌든 간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목표치는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440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코스피의 역사적인 선물 고점은 뭐 448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44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440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고요. 여기 실제로 440을 두 번 정도 쌍고점을 여기 테스트하긴 했거든요. 사실상 사실상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테스트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이 구간은 21년 6월부터 21년 8월까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물 440을 어떤 중요한 기준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선물 440까지 상승의 목표치가 열려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선물 428점 얼마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상승 목표치는 한 10몇 포인트, 한 뭐 11포인트, 12포인트 정도가 일단 열려 있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뭐 사실상 이제 신고가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저기 뒤에 이게 사실 신고가는 아니죠, 그죠? 여기가 전고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가는 아닙니다만은 오래전에 도달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코스피는 신고가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도 잘 움직여가고 있죠. 코스닥도 잘 움직여가고 있는데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1307이다. 1307 돌파 한착하면 레벨업이다라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했습니다. 세 번 도전하고 나서 밀릴 때가 좀 위험한데 이번에 밀리지 않고 다시 꾸역꾸역 고개를 들고 올라왔죠. 네 번째 도전입니다. 사수째입니다. 이쯤 되면은 뭐 돌파 한착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코스닥도 어쨌든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피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좀 소외가 돼서 그렇지 코스닥도 흐름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은 지금 1307자리가 돌파 한착 되면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돌파 한착 되면은 물론 여기가 어떤 저항 영역이긴 하나 사실상 사실상 1307 돌파 한착하면 여기는 뭐 그냥 소화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사실상 이제 어떤 저항이 당분간은 좀 없어집니다. 1307만 돌파 한착하면은 상승의 목표치가 좀 제법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거의 지수가 10% 정도 이렇게 상승 목표가 확 열립니다. 당분간도 저항이 조금 좀 없어집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어디도 저항이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1307만 돌파 한착하면은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좀 제법 크게 열립니다. 뭉텅 열려버립니다. 그런 점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죠. 하여튼 오늘은 골고루 다 오르더라고요. 그죠? 삼성전자도 오르고, 기존에 못 나가던 친구들도 오르고, 기존에 잘 나가던 주도주들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잘 나가던 친구들, 못 나가던 친구들 다 같이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좀 못 움직였던 친구가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약바이오, 하여튼 이번 주에 알테오젠이 월요일날 급등했던 것을 시작으로 하면서 좀 어떤 코스닥 제약 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제약바이오는 지금까지 그 한국 증시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사이에 좀 서운했던 친구들 중에 하나죠. 또 그리고 지금 그 어젯밤에 FOMC 의사록 공개로 인해서 금리나 기대감이 또 조금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들이 다른 친구들은 다 움직였는데 지 혼자 잘 못 갔으니까 어떤 그런 소외됐던 거를 좀 만회하는 그런 측면 등등 해서 조금 잘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죠. 보통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상승장이란 게 있다라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상승하는 상승장이란 게 있는데 보통 이것도 올라가는 순서가 있죠. 무슨 업종이 오르고 무슨 업종이 오르고 그 다음에 무슨 업종이 오르고 어떤 교과서적인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통 이런 상승의 어떤 끝자락에는 주로 이제 이 힘없고 기대감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보통 이 마지막 쪽에 움직이는 게 어떤 강세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제약바이오라든가 테마주라든가 각종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하여튼 이 각종 어떤 유동성이나 기대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종목들이 이런 상승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지금 일단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 지금 솔직히 좀 상승이 좀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솔직히 지금 상황이 코스피의 대세 상승 시작의 첫 걸음이고, 전 개인적으로 일단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한동안 지금 굉장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의 목표치가 440 이걸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승의 목표치가 440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440 넘어간다라고 일단 생각은 일단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요. 코스피는 기껏 해봐야 만년 박스권이다라는 생각이긴 하고, 코스닥도 만년 박스권이라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당장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코스피 선물 440 이런 것들이 어떤
어떤 뭐 큰 상승장의 목표치 거의 다 충족, 어떤 끝자락일 가능성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선물 440을 향해 가는 이 순간에 제약바이오 같은 게 움직인다라면 이거는 어떤 시장 상승의 이번 상승장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살짝 해봤다라는 겁니다. 뭐 딱히 뭐 근거는 없고 이건 이제 머릿속에서 그냥 뭐 드는 생각이라서 가볍게 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저는 뭐 제약바이오는 잘 몰라가지고 뭐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고 뭐 그러지는 잘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약바이오는 종목에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뭐 또 그리고 의학적 지식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제약바이오에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으나 하여튼 그 친구들이 지금 뭉태기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들이 좀 많이 뭉태기로 좀 움직이고 있죠.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나라 증시들도 대부분 잘 나가고 있겠죠, 그죠? 뭐 중국 증시 와 강하네요. 여기 위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지금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잘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일본 증시는 뭐 요즘 조금 좀 서운합니다만은 여기가 워낙 무거운 저항이라서 좀 움직임 좀 서운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딱 봐도 어딘가 지금 보이긴 하죠. 이 자리가 붕괴되면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 중이고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 좀 가격 조정이 쏟아질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좀 전에 중국 증시 상해 종합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자리 지금 좀 전에 여기, 그죠? 여기 고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돌파 한착되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돌파 한착했죠, 레벨업 했죠. 그럼 상승의 목표치는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열린 겁니다. 여기까지 열린 거예요. 이 자리까지 상승 목표치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저항이 별로 없죠. 저항이 별로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이런 몸통 구간은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증시도 상승 목표치가 많이 열려 있죠. 어제 유럽 증시는 신고가도 다시 갱신을 하고 랠리를 진행 중입니다. 뭐 사실상 이제 의미 있는 전고점은 돌파 한착한 거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매우 분위기가 좋고 하여튼 계속해서 긍정적인 쪽만 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 이런 거는 일단 위기가 점화가 안 됐습니다. 어젯밤에는요.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좀 더 벌은 거겠죠, 그죠? 금융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